역사의 쓸모를 전파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건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저 서서해도 되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아까 공연 중에 노래 가사 중에 독립이란 말과 광복이란 말이 섞여 나왔거든요. 저는 유심히 그걸 들었는데 제가 적사 자료들을 쭉 수집하면서 독립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혼용해 쓰고 있다. 때로는 혼란스럽게 쓰고 있다. 그래서 무려 5가지 용도로 의미로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가지로 뜻이 쓰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독립. 그래서 제가 이번 제 강연은요, 독립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펜하고 종이 있으면 제가 퀴즈 4개를 한번 4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이 퀴즈에 나오는 이 독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표인데요. 이 우표는 독립 1주년 기념으로 나온 우표입니다. 그럼 이거는 몇 년도에 발행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독립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정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립 1주년 기념 우표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해방 1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이거는 몇 년도에 발행된 우표일까요? 그런데 세 번째 퀴즈는요, 이 책을 제가 수집했는데 이 책은 신중기라는 학생이 1948년 여름방학 때 사용했던 방학 탐구 생활 교재입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제가 열어볼 텐데요. 아래 국경일은 언제인가 조사해라 되어 있죠. 1. 독립기념일. 세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독립기념일. 48년 기준으로, 여름방학 기준으로 독립기념일. 네 번째 해방기념일.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 뭔가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용어들 5가지 독립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주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은요,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생소하시죠? 바로 요 앞에 200m 앞에 가면요, 독립문이 있습니다. 이 독립문이라는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독립은 처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1896년 11월 21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독립문을 세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선은요, 병자호란 때부터 청의 속국이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형식적 속국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황제한테 고개를 숙이고 항복했습니다. 근데 속국은 속국인데 형식적 속국이었고 내정 간섭 거의 받지 않았고 군대 주둔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국인데 형식만 속국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1882년 이 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30명 군대가 용산에 주둔하고 조선을 실질적인 속국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아까 원세계라는 그분이 나쁘게 이야기 될 겁니다. 위안스카이. 마치 이토 히로부미처럼 우리 조선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했던 사람이고 그 주종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1882년부터 조선은 실질적인 청의 속국이었다. 이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급진개화파들이 벌인 반청 쿠데타가 바로 갑신정변이죠. 이분들입니다. 네 명의 주역인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 서재필이라는 저분은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을 뭐라 불렀을까요? 역사에서는 급진개화파라고 불렀고요. 자기들은 개화당 또는 독립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반대파를 부를 때는 사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청에 사대하는 놈, 우리는 청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패했죠. 3.1천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1882년부터 시작된 이 속박 상태가 깨지는 그 계기는 뭐냐 그러면 전쟁입니다.
바로 청일전쟁이죠. 지금 청일전쟁 결과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의 1조 내용을 보면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승인한답니다. 1895년 그때 드디어 이 관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갑신정변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아까 서재필이 있었죠. 미국의 망명에 있다가 96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반청 세력이었으니까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독립신문 원본인데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 타블로이드판이고 A4 정도 크기 됩니다. 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4월 7일 날 창간합니다. 96년 4월 7일. 오늘날 신문의 날이죠. 자, 그런데 이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이 대중들한테 제안합니다. 청으로부터 독립한 기념물을 세우자. 그래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문을 세우기로 하죠. 그게 독립문입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인데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4장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밀양 사람 안효웅이라는 사람이 1원의 돈을 내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1원. 그래서 이 돈을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모아서요. 3,825원을 모아서 문을 세운 겁니다. 3,825원입니다.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첫 삽될 때 그날 배제학당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념식에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후렴부분을 보면 기쁜 날 기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일월같이 빛나도다 기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독립한 날이 11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절을 보시면 영업문이 독립문 되니 모아간이 공원이라 200여년 병자지치 오늘에야 씻는구나. 병자호란의 치욕을 오늘로부터 씻는구나. 청해에서 독립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과 무관합니다. 위치도 청나라를 향하고 있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을 허물고 바로 옆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일본과는 관계가 없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만약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금기어는 독립이란 말입니다. 조선 땡땡 만세 사건 속보 저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독립을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립이란 이 말이 들어간 문이 버젓이 경성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일본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일본은요, 이 문에 상당한 거금을 들여서 일제강점기 내내 수리 보수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했습니다. 제가 많은 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제강점기 나온 독립문 엽서입니다. 엽서인데 이 엽서들은 모두 서울에 가면 경성에 가면 이거 유명하다 홍보하는 경성 명소를 소개한 엽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저쪽 제일 왼쪽 거에 보면 요 지금 어떻게 쓰느냐면 독립문은 조선이 독립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성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은 자기의 은혜를 과시할 수 있는 문입니다. 제가 일본 입장에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어. 오랫동안 길게는 병자론 때부터 짧게는 이모곤란 때부터. 누가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었지? 우리 전쟁까지 벌여서 피 흘리면서 너희들을 도와서 독립시켜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 이 문을 보면서 우리 일본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게 일본이 이거를 보호했던 이유입니다. 출발은 일본과 별 관계없이 어쨌든 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의 문이 바로 이 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45년 8월 15일.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한 95%는 독립 그러면 이 독립을 생각합니다. 노무동에는 많이 일반화된 논리죠.
매월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매달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때 독립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저기 천안에 가면 있는 기념물이 독립기념관이 있죠. 그것도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독립. 무조건 독립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방 직후 1946년 제작된 달력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조선 독립 만세라 되어 있죠. 45년 해방되었을 때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해방 직후 영어 학습 전단지입니다. 이제 미군정이 되니까 이제 영어 배워야 되거든요. 제일 위에 보시면 조선 독입 만세, 독입 만세, 이 독립 만세입니다.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야기죠. 이 신문도 제가 수집한 신문인데요. 매일신보 해방 직후에 매일신보에서 이제 미군들 곧 들어오겠죠. 그때 연합군 환영연합군 조선 독립 만세. 한번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합군 환영연합군 조선 독립 만세. 9월 2일자죠.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바로 독립 만세,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8월 15일 직후에는 독립보다 더 많이 쓴 표현은 해방이었습니다. 독립이 반짝 쓰이다가 해방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제가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 독립, 90% 해방, 또 20% 독립, 80% 해방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해방이라는 말이 또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해방 직후 서울의 서울역 앞의 모습입니다. 저 작게 보이는 글씨에 조선 독립 만세라는 글자도 보이지만 더 크게는 해방이라는 글자 더 크게 보이죠. 여기도 조선 독립 만세 평양입니다. 조선 독립 만세 한글, 조선 독립 만세 한문, 오른쪽에 해방 만세, 크게 해방 만세죠. 해방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해방 기념 우표입니다. 해방 1주년 기념 엽서입니다. 다 해방이죠. 영어로는 레버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멘시페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 환영, 우리 동맹군 조선 해방 만세. 우리나라 최초로 해방 지구에 달렸던 기차 이름은요, 무궁화호도, 새마을호도, 통일호도 아니고요, 해방자호입니다. 조선 해방자호라는 이 기차가 최초의 철도 이름입니다. 기차 이름입니다. 해방 기념 식목, 기념 포스트에 해방 기념 식목입니다. 독립은 쑥 들어버렸습니다. 해방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가 되는데 전부 다 4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다 그 이미지를 씌워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47년 발행된 독립문이 담긴 우표입니다. 55년 발행된 독립문이 담긴 우표인데 해방 10주년 기념해서 만든 우표입니다. 45년에서 10년 뒤니까 55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광복 30주년 기념인데 75년도 발행이죠. 독립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처럼 소비되고 있죠. 그러면 출생의 비밀은요? 독립문 출생의 비밀은 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죄다 이렇게 일본과 연결시켜서 이해할까? 독립문역에 벽의 부조물에 독립선언서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건 혼란스럽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현대 한국인이 해방 이후 한국인이 독립의 의미를 독립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일제강점기 때 독립문에 태극기를 꽂는 일들이 생깁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거기다 꽂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 군가 가사에도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요, 비록 얘가 출생의 비밀은 프람 청에서 독립한다는 의미로 출발했지만 적극적 의미를 덧붙여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도 같이 결합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걸 소비해 왔던 겁니다. 세 번째 독립입니다. 세 번째 독립은요, 미군정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좀 생소하실 건데요. 48년 8월 15일입니다. 자, 해방이 되었는데 풀려났죠. 근데 문제는 3년간의 미군정기가 이어집니다. 불완전한 독립입니다. 보통의 식민지의 경우에는 해방 이퀄 독립입니다. 근데 우리는 3년간 미군정을 겪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독립 상태가 3년간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1948년 8월 15일 한국인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저때를 주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독립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쓴 표현이 바로 자주독립입니다. 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자주독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요, 자료들 수집하다 보니 이 용어들을 막 쓰고 있습니다. 매일신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 독립 위하여 직장으로 가자. 분명 해방이 된 상태죠. 독립한 상태인데 지금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주 독립을 위해서 직장으로 돌아가자. 위해서. 아직은 독립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6년 만들어진 달력인데요. 조선 식산은행 달력인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자주 독립 위하여 오직 일체 합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독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때를 독립이란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날 여러분 이 행사를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정도로만 보통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용어를 가지고 보자면 독립 축하식입니다. 독립 축하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밑에가 45년이 48년입니다. 잘못 쓴 겁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사가 독립기념사입니다. 독립기념사 45년 아닙니다. 48년도에 우리 정부 수립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축하식 행사입니다. 경남 울산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이 행사를 할 때 이름을 오른쪽에 보시면 독립 축하식, 나가자 파리로 독립 축하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사용된 독립이라는 말은 우리 정부 수립을 말하는 겁니다.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부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일본의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나온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한국 어제 독립, 한국 어제 독립이 48년 8월 15일이 독립이란 말입니다. 한국 어제 독립. 얼핏 보면 이게 45년 8월 16일 신문을 오해할 수 있지만 48년입니다. 그리고 독립문은 또 여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 50선거 있죠. 우리 정부 세우기 위한 50선거 포스터인데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이 독립선거를 거쳐야만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그것이 독립이라는 의미를 독립문을 이렇게 크게 배치해서 포스터로 쓴 겁니다. 이때 독립의 의미는 우리 정부 수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수립된 직후 이 화폐 지폐에 독립문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독립문은 우리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가 이 상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얼마 수집했는지 이야기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50만 원 주고 수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의 고작. 왜 제가 수집했냐 그러면 제일 위에 태극기가 꽂혀 있고 독립문이 있죠. 제일 위에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고 가족이 아주 단정한 모습의 복장을 하고 서 있고 오른쪽에 한번뭉쳐 민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일까요? 49년입니다. 1주년이니까요. 49년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언제쯤이냐 물으면 거의 90% 이상이 46년이래요. 그리고 좀 민국 수립이라는 주 단어도 잘 기억하십시오. 민국 수립. 자,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이걸 표현한 용어가 자주 독립이라는 말도 쓰고요. 민국 수립 말도 같이 씁니다. 민국 수립. 그래서 아까 구호 속에 민국 수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고 실제 이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식을 했던 장면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이라고 한 큰 프랭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한 번 뭉쳐 민국 수립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 밑에 보면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퀴즈 1번의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 우표는 몇 년도 발행된 것일까요? 49년이 되는 겁니다. 49년입니다. 아마 46년이라 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49년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건데 이거는 몇 년도에 우표 발행됐을까요? 해방 1주년이니까 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정리입니다. 중간 정리.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세 번의 독립기념일은 이 세 개는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립은 언제냐 그러면요. 이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좀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것은 뭐죠? 독립청원서가 아니라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우리가 선언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해버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같이 붙이는 구호가 뭐죠? 독립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붙인 구호가 뭡니까? 만세죠. 이 만세라는 구호는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만세는요, 주로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는 뜻으로 씁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외치는 구호가 만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식 가서 신랑이 만세를 외치죠. 이루었기 때문에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3월 1일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럼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고 그날이 19년 4월 11일이고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임정수립 105주년 그랬죠. 기념식. 그래서 임정이 2대 국경일이 임정이 만든 달력인데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임정이 2대 국경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천절이 하나, 두 번째가 독립선언일입니다. 이 독립선언일이 더 길게 말하면 독립선언기념일이고 독립선언일, 독립기념일입니다. 3월 1일은 독립기념일이고 이걸 다르게 그 다음 해부터 말을 바꾸어서 3.1절이라는 말로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독립선언기념일 3월 1일. 저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래서 이제 임정에서 만든 많은 그 간행물에 보면 독립신문이라는 저런 단어,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신문에 그 다음에 독립 3.1절 1주년 되는 해 독립신문에 3, 4면을 펼쳤을 때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독립만세로 크게 써놓고 있죠. 독립만세. 왜 우리가 독립을 작년에 3월 1일 했기 때문에 독립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월 1일이 왜 독립기념일인지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명확해질 겁니다. 미국의 독립은요 4단계를 거칩니다. 7월 4일, 9월 3일, 9월 17일, 4월 30일 무려 13년에 걸쳐 독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죠? 인디펜던스 데이는 7월 4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3월 1일이 바로 전날입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월 4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8월 17일과 12월 27일 중에 어떤 날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일까요? 8월 17일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필리핀 독립기념일 6월 12일과 7월 4일 중에 몇 월 며칠일까요? 저기 왼쪽에 나오잖아요. 12th of June 필리핀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3월 1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3.1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기 쉽지만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게 최초의 1920년 최초의 독립선언 기념식 행사입니다. 저기 보니까 독립만세라고 크게 써놨죠. 독립만세. 그리고 미국 교포들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 행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왜일까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데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미국 독립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필 거기 가서 우리도 독립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포들이 만든 신문인데 41년도에 나온 신문인데 제일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 Independence Day. The coming March 1 is the 23rd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그냥 이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다 기념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자, 독립문이 활용된 방식인데 임정에서 발행한 수입 인지입니다. 귀합니다. 귀한 건데 여기 보시면 독립문이 사용되었고 독립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죠. 임정이 독립문 위에 태극기 근거를 이 수입 인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썼다고요. 그리고 임정에서 만든 달력인데 달력 아까 봤던 건데 저 위에 그림을 잘 보시면 독립군이 독립문을 거쳐서 국내로 진입하는 장면을 디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의 의미는 임정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로 이제 독립문을 이미지를 끌고 온 거죠. 미국 교포들이 21년 3.1운동 제2의 기념식에서 배용했던 리본인데 리본의 디자인 보시면 이 독립문 위에 태극기 흔들고 있는 여성이 보이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중기라는 학생이 48년 여름 방학 때 교재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며칠일까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인데 이 친구가 8월 15일이라 써가지고요. 이거 틀려가지고 이거 누가 꺼가지고 3월 1일 다시 써놓은 겁니다. 해방기념일이 며칠일까요? 8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정답입니다. 그런데 임정의 고민이 뭐냐? 제가 이제 임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요. 그러면 3월 1일에 이미 독립을 해버렸고 만세도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영토와 주권이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되찾게 되는 그 상황을 뭐라 표현할 것이냐? 독립투라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서 어떤 단어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권 회복의 의미로 쓴 말 두 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4층 전시실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광복입니다. 독립을 또 쓰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보면 regain independence라 되어 있죠. regain. 이건 독립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정이 만든 무력부대 한국 광복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광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독립은 이미 했고 영토와 주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싸우는 군대 광복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광복은 배지인데 KIA죠. 영어 약자로는 광복이 그냥 인디펜던스입니다. Korea Independence Army 해서 KIA가 광복군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번의 독립기념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은 처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마다 독립신문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독립을 뜻하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독립신문도 다 다른 시기에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도저히 생각해도 없죠. 그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4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48년도 우리 정부 수립되었을 때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저기 빨간 테두리 친 부분을 보시면 이 정부 수립에 참가했던 메가드 원수가 우리한테 해준 덕담이 있습니다. 독립 성업 완성을 축원한다. 우리 정부 수립된 게 도급인데 독립인데 이 독립 성업 완수를 축원한다. 아직 뭔가 불완전한 이야기죠. 독립 성업 완성을 축원한다. 이게 메가드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48년 8월 15일 경향신문인데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우리 정부 수립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통일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통일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밑에 김규식 선생님 말도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48년 8월 10일 동아일보 오른쪽에 보시면 자주 독립 완전 달성에 정부와 국민은 일체가 되라.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북쪽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이거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본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꼭 광복절마다 통일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53년 제8주년 광복절 8주년 지금 이제 팜플렛인데 저 노래 가사 노래 보시면요. 대통령 창가 광복절 노래가 나오고 오른쪽에 통일 행진곡 나오죠. 항상 광복절에는 통일 이야기가 나오는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도 오시면 저 위에 광복절 기념식인데 대한민국 주권하에 남북을 통일하자. 광복절날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든 정부의 공통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축사 내용에도 보면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강연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자료만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사진 자료입니다. 이거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해방 제1회 졸업생 일동. 해방? 이건 45년 8월 15일 직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경매에 나온 잿더리입니다. 잿더리 시작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잿더리가 얼마나 비싸길래 150만 원이 시작 가격이고요. 나중에 낙찰 가격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경매 회사에서 설명 잘못 붙여놨죠. 뭐가 잘못됐죠?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 잿더리인데요. 몇 년도죠?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 잿더리가? 49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46년이라 써놨죠. 이건 이런 독립에 대한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49년도에 나온 잿더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수집한 이유는 저 뒤에 관공서 위에 글자가 내자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거 보시죠. 독립만세입니다. 그럼 이 독립만세 이 사진은 몇 년도 찍었을까요?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이거는 20년 아닙니다. 20년 아니고요. 이건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이 사진 뒷면에 사진 찍은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 직후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복장이라든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그런 그 직후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독립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정리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